뭐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은 뭐 여러 가지 동기와 시점이 있었겠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새로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제목이 낱말밭의 이론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강의에서 교수님이 낱말의 의미는 개별 의미가 아니라 다른 낱말들과 같이 서로 모아서 기량작용을 하면서 의미가 생성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낱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이 되면서 그것을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길로 접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대학원 갈 때 그 당시에는 이제 7080 세대였는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지원해서 한 명을 뽑는데 한 명을 뽑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합격해서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 독일에 가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독일 교수님들의 학문에 대한 진지함,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수로서의 삶이나 연구가 굉장히 보람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수가 되는 과정은 요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교수라는 이제 직함이 많은데요. 뭐 석좌 교수, 산학 교수, 뭐 연구 교수, 명예 교수, 또 뭐 강의 전담 교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카데믹하게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과정은 뭐 학부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국내에서 하건 국외에서 하건 박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쓰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 캐리어를 가지고 이제 교수 초빙하는 여러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원을 해서 뭐 적합한 어떤 그 인물이다 그러면은 채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뭐 교수가 되는 이제 산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나 여러 가지 전문 직종에 있을 때 그러한 캐리어들이 인정이 되어서 특별 채용으로 되는 그러한 길도 또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교수가 되는 과정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의 개인적인 과정을 살펴보면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마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과정들이 조금은 더 쉬웠겠지만 독일어라고 하는 언어 장벽을 넘어야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것을 이제 독일말로 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일 친구나 독일 교수님에게 수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이제 주제를 정해서 쓰는데 완성하는 데까지만 해서 한 2년 반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제 논문을 이제 수정을 한 거 과정을 보면은 약 한 20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완전하게 완성된 논문을 수정을 위해서 본 횟수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독일 친구들과 토론하고 같이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우정을 쌓는 과정에서 굉장히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은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제 연구와 강의 이런 것들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잘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라는 직업에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호기심을 위해서 책을 읽어 나가며 하나의 그 자기의 결과물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라는 이 장점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해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호기심을 채워나갈 수 있는 면에서는 장점이기는 하지만 또 그 양날의 칼처럼 그러한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할 때 이제 교수는 방학이 있으니까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수들은 이제 학기 때에는 강의를 하고 학생 지도를 하고요. 방학 때는 또 강의 준비를 하고 1년에 2편에서 3편 뭐 또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논문 자료 준비나 논문 작성에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굉장히 1년 사시사철을 굉장히 바쁘게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학생들이 좀 모르는 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를 꿈꾸는 학생들의 꼭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호기심, 창의력, 뭐 또 하나는 이제 루틴한 일을 굉장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지구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라는 직업이 이제 교육이 주된 일이기는 하지만 또 연구를 하고 자기 분야에서 그 연구를 통해서 인류 발전과 공영의 이바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동일한 일들을 시간에 맞춰서 잘 연구하고 책을 읽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호기심, 창의력, 그다음에 지구력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이렇게 회고해 보건대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동아리 활동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탁구 학생들이나 다른 친구들하고 교류를 좀 더 넓게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러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이제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굉장히 그 프레스가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 학생이나 동아리 활동, 교류, 소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게임 아니면은 여러 그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빠져서 바로 옆에 친구들하고 교류나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제가 지금 후회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동아리 활동도 좀 하시고 다른 취미 활동도 좀 다양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버티게 한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과의 소통이 저를 또 힘이 나게 하기도 하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 결과물이 나올 때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저를 버티게 했던 원동력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거의 28년 동안 고려대학교에서 했는데 종종 이제 제자들이 불쑥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많이 업데이트 되었고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이 넓어졌고 깊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게 큰 저를 지탱해 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격의 전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성장을 하는데 저의 가장 큰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그런 학생들의 반작용적인 어떤 그 카톡이나 메시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너무나 고개를 숙이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 온라인, 유튜브 아니면 카톡에 빠져 있는데 뭐 물론 그건 이해는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그 안에 지식이 있고 그 안에 알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친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거기에 빠지면은 너무나 편향적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바로 이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이나 친구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친구들도 보고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소통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 생활에서도 이제는 옛날에 이제 주입식 교육, 강의실에서 수동적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세종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세모 클래스 같은 강의를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식들이 온라인에 있으니까 이제 강의 안 들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제 PBL 방식이나 플립드 러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강의 방식이 도입되고 있고 우리 세종 캠퍼스에서도 세모 클래스가 여러 개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협동학습이나 뭐 토론식 강의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주도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학습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협동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매우 생산적인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생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고 세모 클래스에서 보다 협동학습과 창의력을 길러가는 그런 생활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 28년 동안 독일 관련한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언어 철학, 그리고 훔볼트, 독일 언어학 이런 것들 많이 강의를 했는데요. 실은 그러한 강의들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너무나 학문 위주의 어떤 강의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고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할 즈음에서 좀 더 쉬운 책, 그리고 독일을 소개할 수 있는 책을 한번 구상을 하던 차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그 독일 인물의 탐구라는 그 강의 제목과 좀 맞는 그런 책을 하나 발간을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독일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에서 이제 문학가들은 빼고 음악, 철학, 종교, 사상, 교육, 뭐 사회 이런 데에 굉장한 공로를 세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을 한 명씩 뽑아서 7명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렇게 이 책을 써서 독일을 알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 책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쫓아서 이렇게 잘 살아가면은 이 사람처럼 훌륭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로드맵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인물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이렇게 서술하게 되었습니다.